그래서 오늘은 16장 평면좌표 이야기를 할 텐데 안에 들어있는 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있대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자취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취라는 건 뭐 어디 딱 특정하게 어디 끼워 넣을 만한 게 아니어서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 놓은 거고,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대충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내분점, 외분점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도 있는 거니까 쭉쭉 읽어가면서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건 좌표가 뭐다 이건데 넘어갑시다. 이런 건 이거 이런 용어들이 막 밑에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삼각함수 같은 거 하시면 조금 뭐 어디서 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좌표 평면이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X좌표만 있으면 수직선 위에다가 점 찍어서 자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X축, Y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0,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위로 얼만큼 뭐 이렇게 해서 좌표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문제인데 얘는 이제 수직선 위에 있느냐 좌표 평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건데, 수직선 위에 있다는 건 그냥 X좌표 하나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X1이라고 보고 여기를 X2라고 보면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X2에서 X1을 빼시면 이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X1, X2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빼서 절대값을 씌우자.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고, 사실상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냐면 얘와 얘의 좌표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이거든요. 그죠? 뭐 3이랑 5에도 2 차이 나는 거고요. 5랑 3도 2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이이기 때문에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이고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평면좌표 X축과 Y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평면좌표의 경우엔 얘는 점 하나에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 나름대로의 X좌표랑 Y좌표가 존재할 텐데,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거든요. 얘는 알고 있겠지만 각 점에서 X축, Y축의 평행하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노란색 선부는 빗변이라고 볼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요 밑에 변의 길이를 먼저 보면 요 점이랑 요 점은 Y좌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X좌표만 생각해보면 요 점의 X좌표는 이제 얘랑 똑같을 테니까 X1이고, 요 점의 Y좌표는 얘랑 똑같을 거니까 Y2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변의 길이는 누가 될 거냐면 X2에서 X1을 뺀 게 돼요. 물론 둘 중에 누가 더 큰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세로 길이는 또 누가 될 거냐면 이제 얘랑 둘이 X좌표는 똑같으니까 Y좌표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Y2에서 Y1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선 Y1에서 Y2를 빼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두 개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해결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누가 될 거냐면 X2에서 X1을 빼서 제곱하고 Y2에서 Y1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피타고라스 가지고 거시면 되고, 당연한 소리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x1 빼기 x2, y1 빼기 y2라고 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이거 x2에서 x1 빼고 y1에서 y2 빼고 서로 둘이 바뀌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빼서 제곱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x좌표의 차이 제곱하는 거고 y좌표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는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체는 너무 쉽겠죠. 그냥 예제 문제 몇 개 보기 문제 있는데 이건 뭐 해보시면 되고, 문제로 가서 보면 이제 나오는 건 이런 건데 그냥 거리 구하세요는 너무 쉬우니까 기본 문제 1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 건 이렇게 생겼대요. 점 두 개가 딱 고정되어 있고 1,2랑
4,5로. 그리고 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하세요거든요. 글자 너무 크네.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도 같이 그려보면 1,2라는 점은 여기 있어요. 요게 1,2고요. 4,5라는 점은 4, 1, 2, 3, 4, 5 여기 있네요. B 4,5 이렇게 생긴 점이고 요렇게 생긴 직선인데 요 직선은 뭐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대충 안다고 치고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생긴 녀석 되겠죠? 맞니? 3분의 2랑 2점. 대략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 위에 어떤 점,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언뜻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A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점 골라보면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A가 더 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A랑 B 사이의 거리가 같은 경우도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뭐 C라고 할까요?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랑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선분의 AC라는 선분의 길이 누가 될 거냐면 A-1의 제곱, B-2의 제곱, 여기에다 루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BC라는 선분의 길이 누가 될 거냐면 A-4의 제곱, B-5의 제곱, 여기에다 루트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더라. 그런 이야기니까, 뭐 통째로 루트는 제곱해서 날리시고, 안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A, B에 관한 식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거 가지고 A, B의 식이 하나 나오는데 사실 A, B는 어디 있었던 거냐면 이 직선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A, B를 대입하면 3A 더하기 B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A, B에 관한 식 하나 만드시고 요거 둘이 연립해서 A랑 B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1번 이야기고요. 뭐 조금 더 편하게 풀어보자면 아예 그냥 B 자리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2를 바로 대입해가지고 A에 관한 2차식을 풀어보셔도 돼요. 물론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요. 보시다시피 그림 그려가지고는 사실은 딱 좌표를 찾는 건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오는 건 점이 3개 나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지금 길이는 3개 나올 수 있죠. A, B 사이의 거리. 근데 이거는 딱 숫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고요. AC의 길이도 있고 BC의 길이도 있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다. 이거 가지고 A 하나 찾아보시면 되고, 또 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다. 이걸로 A 하나 또 찾아오셔도 되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 가지고 또 A를 하나 찾아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3번을 좀 찾아보셔야 할 텐데, 그래서 보시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을 때 A는 이렇게, AB랑 BC가 같을 때의 A는 없대요. 그리고 AC랑 BC가 같을 때 A는 8이 돼요. 그래서 총 이렇게 3개나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보세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어. 두 번째 코드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문제는 뒤에 가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러 가서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눈에 좀 잘 찍어 두시는 게 좋은데, 점 2개가 아예 딱 고정돼서 나와 있고요. 직선이 또 하나 있대요. 아까랑 약간 비슷하죠? 점 2개의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번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최소일 때 그 최소값이랑 좌표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어떤 점 P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A,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PA라는 선분의 길이는 요거 P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PA는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의 루트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쓰고 넘어가고요. 또 pb의 제곱이라는 것도 a-3의 제곱이랑 b-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두 개를 더했을 때 값이 최소다인데 a도 있고 b도 섞여 있지만 a, b는 y는 2x 위에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b는 2x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 2a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b 자리에다가 2a를 집어넣고 둘이 더하시면 a에 관한 2차식이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커다란 루트를 하나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제곱 더하기 제곱해버렸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a에 관한 2차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2차 함수 최소값 구하세요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보시면 되는데 저 뒤에 가서 대칭이동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제곱이 없어요. 문제 똑같은데 제곱 없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루트가 들어있고 얘도 루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요거 제곱 없는 녀석들을 구하는 방법은 완전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고 제곱이 없이 PA 더하기 PB의 경우에 좀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거는 그거 하러 가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문제 풀러 가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좌표평면 할 때 제곱 들어있었던 거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얘기할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세 번째 문제는 이 좀 약간 좀 지엽적인 느낌이라서 별론데 점 4개가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좌표 4개가. 좀 이상하다는 건 이걸로 사각형 만들라는 건데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야. 뭐 이름 있는 거라는 건 뭐 직사각형이나 뭐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완전 생뚱맞은 녀석이거든요. 그림 대충 보면 역시나 손이어서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지만 x축 있다고 치고 y축 이렇게 있다고 보고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쯤에 있고요. 여기 a b는 4 더하기 루트 2, 루트 3이에요. 5점 얼마, 1점 얼마거든요. 1, 2, 3 너무 크네. 5점 얼마, 1점 얼마. 뭐 대충 여기라고 봅시다. 여기가 b고요. c는 6,3이야. 6,3 여기 c예요. d는 2점 얼마에다가 5점 얼마. 1, 2, 3, 4, 5점 얼마. 여기 d예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찌그러져 있다고 이렇게. 뭐 이름 없는 지 마음대로 생겨먹은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사각형 ABCD예요. 그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그린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PQRS라는 점을 새롭게 다시 정의를 했는데 AB와 BC와 CD와 DA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A와 B의 중점, 여기를 P, B와 C의 중점을 Q, C와 D의 중점을 R, D와 A의 중점을 S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사각형을 만드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어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약간 쎄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좀 별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빨간색 그림은 빨간색 사각형은 이름이 있는 사각형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평행사변형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대각선을 그어보잖아요. 노란색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대각선을 그은 건데 그래서 위에 부분을 보는 거예요. A, C, D라는 삼각형을 봅시다. 그럼 요거 중점이고요. 요거 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DAC라는 삼각형이랑 DSR이라는 삼각형이랑 닮아 있어요. 평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걸 보도 그렇겠죠. A, B, C랑 P, B, Q도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도 이렇게 평행한 녀석이 됩니다.
그럼 결국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둘이 평행한 선분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도 그렇겠죠. 이렇게 잘라도 보면 얘하고 얘는 평행하고요. 또 얘하고 얘도 평행해요. 그래서 결국 빨간색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어도 중점들을 연결해서 이어보면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물어보고 있는 건 이 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인데, 그럼 각 변의 길이들을 좀 구해볼 텐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요 길이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된다는 건데, 이 길이를 구할 방법은 양옆의 좌표를 구해도 되지만 뭐 구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지만 구해보면 좀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삼각형 A, D, C랑 S, D, R이 닮아 있는데 그 닮은 비가 얼마냐면 2대1이에요. 그죠? 중점에다 그었거든. 요 선분이랑 요 선분은 딱 절반이기 때문에 그럼 파란색 선분이랑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비도 2대1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럼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면 그걸로 빨간색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A점이랑 C점의 좌표는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 그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파란색 구할 수 있지 않니? 그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B랑 D도 좌표가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요 선분의 길이 구해가지고 그거 절반 이렇게 하시면 선분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레의 길이를 좀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넓이 구하라는 것도 나오는데 두 번째로 평행사변형이거든요. 구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요 A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은 Y좌표가 둘이 똑같아요. 3,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분은 X축에 평행하다는 거야. 그럼 요 빨간색 선분도 X축에 평행하고요. 요 빨간색 선분도 X축에 평행하겠죠? 그럼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는 뭐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 정도만 알아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의 차이라는 건 결국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 차이의 절반 되겠죠. 이것도 딱 반이거든요. D점의 Y좌표는 누구냐면 이거예요. 4 더하기 루트 3. B점의 Y좌표는 루트 3이에요. 그럼 B랑 D의 Y좌표의 차이가 얼마냐면 4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그것의 절반이 2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에 높이 곱해서 마치 직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요. 진짜 약간 좀 나와 있으니까 푸는데 이거 굳이 왜 이 단원에 들어있는지 좀 그렇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4번은요 요거는 좀 중요한데 정석에서는 이렇게 예제 문제로 떨렁 주어져 있지만 이게 다른 책에서는 아예 이름이 딱 있거든요. 이 식의 이름이 뭐냐면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름이 있는 식이에요. 저거. 그래서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대충 그려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좀 찌그러져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고 보고요. A, 잠깐만. BC의 중점이죠.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리고 BC의 중점. 여기를 M이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AB의 길이, AC의 길이, AM의 길이. 요것도 필요하네요. 그죠? AM의 길이, 그리고 BM의 길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식을 완성시켜 보세요. 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할 건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요것을 X축이라고 보고요. 요 중점 있죠? 요거 지나는 걸 Y축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축 위에다가 요 삼각형을 싹 얹어 놓고요. 좌표들을 지정을 할 건데 A라는 점을, 요 점의 좌표를
A, B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거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C,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B는 B와 C의 중점이 M인데 얘를 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점 다 요건 원점이니까 0, 0이죠. 네 점 다 좌표가 나왔고 그거 가지고 AB, AC, AM, BM의 길이들을 싹 다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하는 거야. 이거 제곱해보면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는 루트지만 제곱이니까. AC의 길이를 제곱하는 건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AM의 길이를 제곱하는 건 M은 0, 0이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BM의 길이를 제곱하는 건 이거 0, 0이고 마이너스 C, 0이니까 그냥 C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라고 했냐면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는데 A제곱 있어요. B제곱도 있고 C제곱도 있고 더하기 2AC가 있는데 얘는 A제곱, C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2AC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인 상태가 돼요. AC는 둘이 퉁쳐서 없어질 거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랑 이거랑 둘이 더한 다음에 2배 한 거랑 같더라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이거 둘이 더한 걸 2배 한 거와 같아요가 되고요. 그 식이 지금 이 식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2배 한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아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되게 막 그 뒤로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막 다른 문제 많이 풀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식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식 자체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다른 데다 또 끼워 넣어서 풀기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진짜 이거 꼭 낼 거야 라고 노리고 내지 않으면 좀 활용성 떨어지는 공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증명 자체가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요. 사실은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그림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 요 과정은 지울게요. 요거랑 비교할 만한 걸로 누가 있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이 비슷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중선 정리라는 건 중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이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대변 그래요.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에다가 선을 이어요. 이걸 중선이라고 하거든요. 요 선을.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같은 상태. 이게 지금 중선 정리할 때 써먹는 건데 가계 이등분선은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볼 텐데 아이고 이때 뭐냐면 이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얘를. 각을 이등분해서 얘랑 둘이 각도가 같은 거거든요. 그림이 약간 이상하다. 잠깐만요. 각도가 같아야 되는데 길이가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요 정도면 되죠. 각도 둘이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랑 각도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변의 길이는 같을지 다를지 몰라요. 이런 상태의 그림이었다면 밑변의 길이 두 개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얘는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랑 같다거든요. 이건 중학교 때 우리 역시나 닮음 이런 거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림 약간 비슷하지만 저거는 되게 복잡하게 생긴 식이었다면 얘는 각을 이등분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였거든요. 이거 증명하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쭉 연장하고요. 이 선분을 쭉 연장하고 얘랑 평행하게 생긴 선을 여기다 또 이렇게 하나 그어요. 보조선을. 평행하게. 그리고 나서 보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요렇게 생긴 커다란 삼각형이랑 두 개가 보이죠? 그 둘이 닮아 있어요. 게다가 얘랑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한 각도랑 여기 표시한 각도 둘이 같죠? 억각이에요. 억각이어서 같고요.
요 각도랑 요 각도는 같아요. 동의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 요 삼각형 입장은, 요 삼각형은 누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밑각 둘이 똑같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분이랑 요 선분이랑 길이가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 같은 거야. 이렇게 그림 돌려서 보면 평행하는 선분이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같은데 지금 요 선분의 길이랑 요 선분의 길이는 같아요. 그래서 요거 대 요거랑 요거 대 요거가 같아요.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좀 이따 내분 외분할 때도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랑 요거는 같이 좀 기억하시고요. 둘이 다르게 생긴 녀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주 많이 쓰일 녀석은 아니지만 꼭 나오긴 할 거예요. 요 단원에서는. 다음 단원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은 내분 외분 이야기입니다.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건 결국 나누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누는 위치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분이냐 외분이냐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하고 싶은 건 그래서 내분점의 위치와 외분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선분 AB가 있어요. 이 안에서 내가 A에서부터의 거리, B에서부터의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을 찾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A에서부터는 2, B에서부터는 1, 그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되도록 하는 점을 찾으면 대충 요쯤 어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대충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점의 정체를 우린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요 길이가 2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요 길이가 1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A에서부터 출발하고 B에서부터 출발해서 2대 1이라는 건 A는 2칸 가는 거고요. B에서는 1칸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한 칸의 크기는 모두 다 동일해야 되고, 그랬을 때 A에서 2걸음, B에서부터 1걸음 와서 딱 만나는 점이 2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점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A에서부터의 거리랑 B에서부터의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은 사실은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수히 많이 있긴 한데,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두 번째로 찾고 싶은 건 뭐냐면, AB 연장선 위에 이제 A와 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서 또 A에서부터 2칸, B에서부터 1칸 가서 만날 수 있는 점, 그 점이 어디인지를 찾고 싶은 건데, 연장선 위에라고 했으니까 A 바깥쪽이거나 B 바깥쪽에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A와 B를 2대 1로 라고 했으니까 A에서 2걸음 갈 거고 B에서 1걸음 갈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A랑 B 중에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냐면 B에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A와 B를 2대 1로 라고 했거든. 그래서 B 쪽에 더 가깝게 있어야 되고요. 즉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A에서 2칸, B에서 1칸이니까 한 칸 차이 나거든요. 한 걸음. 그럼 그 한 걸음 동안은 A가 B를 가는데 다 소모를 해서 한 걸음 왔고, 요만큼을 더 가서 여기에 한 걸음을 더 가는 거지. 그래야 여기서부터 B도 한 걸음 가서 A에서부터는 2걸음, B에서부터는 한 걸음 가서 2대 1 외분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요 점도 A에서부터의 거리랑 B에서부터의 거리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점, 그래서 얘도 2대 1이 되는 점인데, 문제는 요거는 얘랑 다르게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보자면 요 녀석은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이렇게 생겼고, 요 녀석은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를 찾는 건 공식 이따 알려드릴 텐데, 뭐 어쨌든 그림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오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를 점 A라고 보고 여기를 점 B라고 보고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선분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두 개를 찾아볼 텐데 2대 3으로 내분한다는 건 A에서부터의 거리랑 B에서부터의 거리가 2대 3이 되는 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분이라는 건 선분 A, B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대충 봐. A에서 2걸음 갈 거고 B에서 3걸음 갈 거니까 합치면 총 5걸음이에요. 선분 A, B를 5개로 쪼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A에서부터 2걸음, B에서부터 3걸음이 와서 만나는 요점. 이게 A에서부터 B에서부터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은 연장선 위에 있어야 하니까 A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B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A에서 2걸음, B에서 3걸음이거든요. 어디에 더 가깝게 있을 거냐면 A에 더 가깝게 있을 거예요. A는 2걸음만 가면 되잖아. B는 3걸음 가야 되고. 그래서 A 쪽 연장선 위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둘이 지금 몇 걸음 차이 나냐면 1걸음 차이 나거든요. 1걸음 차이가 난다는 건 B가 A까지 오면서 1걸음 걸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둘이 손잡고 같이 2걸음을 더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A에서부터는 2걸음, B에서부터는 3걸음을 와서 만나는 2대 3 외분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공식을 찾는 건 역시나 이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건데 보면 이런 거예요. 점 A가 있고 지금 편의상 수직선 위에 있는 걸 하는 중이에요.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이 점 A와 점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얘를 찾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점의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M 대 N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해보시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누구를 찾는 거냐면 뭐 일단 외울까요? M 더하기 N 분의 요렇게 해서 MB 더하기 NA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면 요렇게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는 것이 좋은데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면 둘이 더한 게 분모에 오고요. 자,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M 더하기 N이 분모에 오고요. 분자에도 M 더하기 N 이렇게 올 텐데 요 뒤에 요렇게 교차로 곱해가지고 MD, 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M 더하기 N이고 M 더하기 N인데 교차로 곱해서 분자에 집어넣으시면 그게 내분점 된다는 이야기고 비슷하게 M 대 N으로 외분하는 녀석의 경우에는 내분점을 D라고 할까요? D라는 점의 좌표는 누가 될 거냐면 이번엔 M-N이고 똑같이 M-N인데 역시나 크로스 해서 MB-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얘가 내분점 좌표, 외분점 좌표를 찾는 방법, 공식이에요. 아까 그림은 점의 위치를 그냥 대충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 좌표를 찾는 방법은 얘와 얘인데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비율로 찾는 건데 어차피 책에 있는 걸 제가 써야 하니까 눈으로만 빨리 보면 봐요. 얘 때문에 안 보이네. AP와 PB의 길이를 M 대 N으로 라는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X라고 보면 AP는 X-A 이게 사실은 둘 중에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만 내분점이라는 건 둘 사이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X-A라면 하나는 B-X가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가 A-X였으면 하나는 X-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X-A면 하나 B-X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얘와 얘의 비율이 M 대 N이에요. 가지고 X를 찾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얘인데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는 방법은 말했지만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면 M 더하기 N이고
m 더하기 n에다가 이렇게 크로스를 곱해서 만들면 되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점 B인데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랑 선분 B, 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다른 점이에요. 얘는 A에서 2칸, B에서 1칸이란 얘기니까 A에서 2칸, B에서 1칸 그래서 여기거든요. 근데 이건 B에서 2칸, A에서 1칸이니까 B에서 B에서 2칸, A에서 1칸 그래서 요점이 돼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도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얘랑 같겠죠. A에서 1칸, B에서 2칸이란 이야기거든. 그쵸? 그래서 요 기호 숫자도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나서 크로스로 곱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분점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도 역시나 이제 m 대 n으로 쪼갤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다르게 어쨌든 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가 있고 x가 아예 밖에 있으면 선분의 길이가 x-a이고 x-b예요. 이쪽 편에 있으면 a-x고 b-x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나는 x-a고 하나는 b-x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x-a, x-b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가 m 대 n이다 가지고 정리를 예쁘게 하시면 이런 모양새가 된대요. 내분점이랑 외분점이랑 다른 건 뭐냐면 중간에 껴있는 부호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찾는 방법이었는데 좌표평면, 즉 x축, y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좌표평면이면 x좌표는 x좌표대로 y좌표는 y좌표대로 따로따로 내분점, 외분점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림 보시면 점 A와 점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럼 이렇게 수직선 떨어뜨려서 수선 내려서 x좌표는 x좌표대로 나름대로 m 대 n, y좌표는 y좌표 나름대로 또 m 대 n 이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좌표를 정해주시면 그게 그냥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외분점도 마찬가지겠죠. 요 더하기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내분 외분 얘기는 공식을 외우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그 공식에서도 조금 디테일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치사하게 문제에서 그런 걸로 여러분을 자꾸 낚아내서 그래요. m 대 n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그랬는데 m 대 n이라는 건 당연히 다 양수여야 돼요. 길이의 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3대 1로 내분해요. 뭐 1대 1로 내분해요. 이런 거 되는데 뭐 2대 마이너스 3으로 내분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예. 길이의 비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내분점은 1대 1로 내분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딱 가운데 껴있으면 되잖아요. 특별히 1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 중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외분은 1대 1로 외분하는 건 불가능해요. 바깥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A에서부터 가는 거리랑 B에서부터 가는 거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점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연장선 위에 있으면 한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근데 1대1로 외분한다는 건 A에서도 한 걸음 갈 거고 B에서도 한 걸음 갈 거야. 그럼 말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외분 같은 경우엔 M과 N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이 M, N은 제가 예를 든다고 계속 자연수로 얘기했지만 꼭 자연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니? 4개야? 4개 들어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요. 5번인데 꼭지점 4개 나와 있대요. 마름모가 됐으면 좋겠대. 마름모 뭐 얘기하는 거니? 마름모의 정의는 뭐냐면 네 선분의 길이가 다 같으면 마름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의 길이랑 얘네 둘의 길이랑 얘네 둘의 길이랑 얘네 둘이랑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도 되긴 됩니다. 약간 불편하겠지만. 근데 식이 좀 길어질 거고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쨌든 루트가 껴있고 안에 제곱이잖아요. 되게 좀
하기 싫게 생겼거든요. 하다 보면 약간 요령이 생길 텐데 가장 편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마름모라는 건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이 얘기거든요.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 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편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대충 그려서 여기를 A, 뭐 여기를 B, 또 대충 여기를 C, 그럼 여기를 D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이걸 마름모라고 보면 이거랑 길이가 다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마름모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거나 D에서 C로 가는 거나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B에서 C로 가는 거랑 A에서 D로 가는 것도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마름모이기 때문에. 거리가 같은 것도 당연하고. 그럼 봐. B에서 C로 가는 건 X좌표가 4 늘었고 Y좌표는 2 줄었거든요. B에서 C로 갈 때 X좌표는 4 늘었고 Y좌표는 2 줄었다고. 그럼 A에서 D로 갈 때도 같은 짓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에서 마이너스 1로 Y좌표가 2 줄어들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A하고 B는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A에다가 4를 더하면 B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간편하게 A와 B에 관한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엔 뭐 이 둘 사이의 거리랑 이 둘 사이의 거리랑 같다. 이거 가지고 A 하나 찾으시면 되죠. B는 아까처럼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을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사각형이고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랑 같더라. 뭐 혹은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랑 같더라. 이런 걸 이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중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점이 일치한다는 건 꼭 마름모뿐만 아니라 평행사변형이기만 하면 중점은 일치하거든요. 그죠?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같아져요. 그래서 얘가 이 대각선의 중점과 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렇게 이동하는 거랑 요렇게 이동하는 거랑 같아요 하시면 이거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찾고 나머지 또 하나는 변의 길이 둘이 같다 가지고 관계식 하나 찾아서 연립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학교 때 했던 평행사변형 또는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많이 나올 테니까 보시면 되고 자지 말라고. 다음 보시면 무게중심 물어봤는데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뭐죠?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삼각형 일반적으로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중선, 중선, 중선 거기서 교점. 그게 무게중심이었거든요. 몇 시야? 40분? 삼각형의 중심이 몇 개 있죠? 여러분 배운 거? 한 3개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무게중심, 외심, 내심. 외심이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그리고 조금 더 알면 수심 정도 알 수 있어요. 수심 뭐였냐면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그 수선 3개가 또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게 수심이에요. 방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요즘에 걔는 교과서에서 아예 나가가지고 나간 지 한참 돼가지고 거의 못 봤을 텐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따 치고 그래서 외심이랑 내심은 원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외접원 또는 내접원. 그래서 뭐 정의도 있고 성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걸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온 건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 이야기만 하자면 무게중심이라는 건 진짜로 그냥 이런 얘기야. 삼각형 모양의 철판대기가 있고 바늘 하나 딱 꽂아서 얘가 쓰러지지 않고 평평하게 있는 점, 그 점이 무게중심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럼 결국 무게가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인 거지. 삼각형을 보면 무게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넓이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늘을 꽂아서 얘를 딱 세울 수 있다고 치면 중선인데 요 노란색 선 위에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양 옆은 넓이가 똑같거든요. 그죠? 삼각형 전체 밑변을 반으로 갈랐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딱 넓이는 절반으로 쪼개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중선 딱 그어보면 얘도 이 선을 기준으로 밑에 위에는 넓이가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고 역시나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어서 중선을 잘라보면 넓이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하필이면 요 점이 무게중심이라는 점이고 여기다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세우면 평평하게 딱 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넓이를 기준으로 요 점을 찾아내는 건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하얀색 삼각형을 노란색 선분이 6개로 쪼개고 있거든요. 이 6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얘기도 하나 할 수 있냐면 알고 있겠지만 요 점은 꼭지점에서 중점까지를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라는 점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위치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3개 있죠. 요거 3개를 비교해보면 얘를 밑변이라고 볼 거야. 이렇게 돌려서 요걸 밑변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요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는 2대1이죠. 노란색 삼각형 6개는 다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파란색은 노란색 삼각형 2개고요. 밑에 있는 건 1개라서 넓이의 비가 2대1인데 다시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그래서 높이는 똑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밑변의 2배, 1배 그렇게 해야 넓이의 비가 2대1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2대1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무게중심이라는 건 꼭지점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위치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볼 건데 얘는 x1, y1 요거 x2, y2 요거를 x3, y3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얘부터 찾아볼 건데 얘는 얘와 얘 딱 중점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중점이라는 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찾아보시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요 점의 좌표가 되고 그럼 다시 얘와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보면 x1, y1을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내분하는 점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똑같이 2 더하기 1인데 이렇게 크로스 할 거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하시면 그냥 x2 더하기 x3 그리고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요 2하고 2는 날아갈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3 분자는 순서대로 다 더한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x좌표 이렇게 생겼으니까 y좌표도 당연히 이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고 그럼 결국 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좌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요점의 x좌표더라. 좌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요점의 y좌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다 라는 거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가 기본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론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안 알려주고 이렇게 기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라고 증명해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7번은 꼭지점 3개 다 나와 있네요. A, B, C. 그런데 각 A에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이 있대요. 각의 이등분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보시면 대충 그림 막 그려서 뭐 A 1,5 2로 7, 5, 2 여기를 A라고 보고요. 1,5 B라는 점을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리고 C라는 점이 5,1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보고 삼각형이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여기서 뭐 하라고 했냐면 각 A를 이등분하래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죠? 얘하고 길이가 각이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 점을 D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각을 이등분하는 건 좌표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 각을 이등분했다는 거는 각을 이등분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길이의 비를 찾으셔야 뭔가 해결이 되거든요. 각도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좀 특별한 각도는 30도, 45도, 60도, 90도 이게 다잖아요. 그죠? 이 각도 잴 방법이 없고요. 잰다고 쳐도 2등분 한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도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되고 각을 2등분 했다는 힌트에서 우리는 길이에 관한 식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각의 2등분선이라는 건 이거였다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과 같더라 했다고요. 그쵸? 그럼 실제로 요 길이는 구하면 되죠? 좌표 두 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요 길이도 구하면 되잖아요. 좌표 두 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를 실제로 구해버리는 거야. 구해보면 선분 AB는 X좌표가 5 차이 나고요. Y좌표는 12 차이 나거든요. 5하고 12야. 익숙한 숫자죠.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잖아. 5랑 12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13 되죠. 빗변의 길이 13이라고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13입니다. AC의 길이는 AC의 길이는 X좌표 4 차이 나고 Y좌표는 3 차이 나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얼마일 거냐면 5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얘도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다시 얘와 얘의 비율이 13이고 5래요. 길이 자체가 13이고 5란 이야기니까 BD와 CD의 길이의 비도 13대 5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고 13대 5로 내분하는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찾으시면 그게 점 D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찾아서 그 길이 가지고 내분 비율 찾아라. 그런 문제가 1번 이야기였습니다. 2번은 아주 간단한 산수여서 요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삼각형이고요. 꼭지점 하나가 2,2고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러면 2,2고 무게중심이고 그러면 대략 여기쯤에 이런 식의 삼각형이 되어야겠네요. 요렇게 여기가 2,2고요. 무게중심이 0,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무게중심 우리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거든요. 그럼 봐봐요.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게 얘였는데 지금 얘가 나왔거든. 그럼 우린 얘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걸 찾는 방법은 여기서부터는 3칸이고 여기서부터는 1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시면 그게 요 점의 좌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충 보면 알지. 여기서 이렇게 두 칸? X좌표도 2개, Y좌표도 2개? 그러면 하나씩 더 가서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건 굳이 장황하게 풀지 않아도 찾을 수 있지만 숫자들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얘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만 거꾸로 얘랑 얘가 나왔으니까 3대 1로 외분하는 점으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 선분이 누가 될 거냐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높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중선이라고 했지만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이용하시면 요 길이도 구해지고
요 길이도 구해지겠죠? 그래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게 됩니다. 그죠? 마지막은 요 8번 문제는 좌표 4개 다 나와 있고요. 1번 같은 건 문제만 봐도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A, B, C, D 좌표가 다 나와 있죠. 대각선 AC래요. 그럼 얘랑 얘란 이야기인데 그것의 중점을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럼 A와 C의 중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X좌표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중점이죠. 1. Y좌표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중점이죠. 2분의 3. M이란 점의 좌표가 찾아진다고요. 뭐 암산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찾아지고요. N도 마찬가지죠. N은 선분 B, D의 중점이거든요. B와 D의 중점이래요. 찾으면 되지 뭐. 그죠? 찾아놓고 나서 뭐 하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제가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선분 AB와 선분 CD의 중점을 각각 PQ로 하고, 역시나 사각형이었나봐요. 대각선 AC, 대각선 BD의 중점을 RS라고 할 때 PQ 중점, 문제 길어. 봅시다. 잘라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사각형? 뭐 이상한 사각형이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생긴 거. 코끼리 같은 사각형이라고 보고요. A, B, 여기 C, 여기 D 라고 했을 때 A, B의 중점 여기를 P, 그리고 C, D의 중점을 Q, 여기를 Q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대각선 AC 이거의 중점 여기를 R, 이거의 중점 얘를 S 라고 했을 때 PQ의 중점과 RS의 중점을 찾으래요. PQ의 중점이랑 RS의 중점, 제가 그림 잘 그렸나봐요. 일치하는 것을 보이세요? 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식으로 쓰겠습니다만, 쓰기 전에 느낌으로. P라는 점은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예요. Q라는 점은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예요. 중점이니까. 그럼 이거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고, 이거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건데, 다시 PQ의 중점 찾으랬거든.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반, 얘랑 얘랑 더해서 반, 걔네들끼리 싹 다 더해서 반이니까 이거 다 더해서 4로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죠? 별론가요? 이렇게 해도 봐. 이번에 이 대각선 볼 텐데, 얘와 얘의 중점이 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고,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야. 근데 그 둘의 중점을 또 찾으라고 했으니, 이거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랑 이거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걸 더해서 반 나누래.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 4개 다 더해서 4로 나누라는 이야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치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반화해서 보자면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정석은 너무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약간 신경질 나니까 좀 복잡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PQRS를 각각 찾아보면 P라는 점의 좌표는 A,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X1 더 X1 더하기 X2 콤마 Y1 더하기 Y2, 얘가 점 P고요. 점 Q는
C와 D의 중점이니까 점 Q는 2분의 x3 더하기 x4 2분의 y3 더하기 y4예요. 그리고 선분 PQ의 중점은 요렇게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계산 바로 해보면 4분의 x1, x2, x3, x4 콤마 역시나 마찬가지로 둘이 더해서 또 반으로 나눌 거니까 y1, y2, y3, y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더해서 그냥 4로 나눈 거라고요. S하고 R도 구해보면 R부터 R이라는 점은 A와 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3 2분의 y1 더하기 y3 이렇게 생겼고요. S는 B와 D의 중점이니까 x2, x4, y2, y4 더해서 반, 더해서 반 RS의 중점이에요. 누구랑 같으냐면 얘랑 당연히 같아요. 그죠? 안 해봐도. 그러니까 아하 이 둘의 중점이나 요 둘의 중점이나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이 좌표에다 뭐 집어넣든지 항상 성립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책에는 보시면 얘를 약간 좀 평행 이동하고 뭐 이렇게 예쁘게 이동시켜서 좌표들을 조금 간소화해 가지고 풀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실제로 어떤 숫자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당연히 통용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자취인데, 자취는 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그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그냥 되게 매번 하는 거 비슷한 거 좀 테크니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건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취라는 건 흔적 같은 거지. 발자취 이런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서 내가 점을 막 찍어 봤더니 그 점을 이어놓은 녀석이 어떤 도형이 되거나 뭐 점이 되기도 하고요. 직선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만족한 애들 점을 막 찍었을 때 좌표 평면에 남아있는 흔적,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점 x, y라고 둘 텐데, 그 점이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그려지느냐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끝나거든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 우리가 보통 뭐 직선이든 뭐 이차함수든 이런 것들 그림 그릴 때 보면 x랑 y에 관한 식이잖아요. 걔를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 그거 만족하는 x, y를 찾아보시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보시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 걔가 어떤 도형인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좌표축을 적당히 잡고 라는 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주어진 조건에 알맞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자. 내가 찾는 점을 x, y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점.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라고요. 당연하지만 문제에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걸로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을 잘 찾아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러 가보면 이런 건데,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점이 3개 있대요. 좌표 다 나와 있는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2CP의 제곱, 이것을 만족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고 C도 나와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P거든요. 그래서 이 점 P를 그냥 x, y다 이렇게 둘 거야. 이거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난 뭐 하고 싶다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고 싶다고. 뭘 이용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서 구해보면 AP를 제곱하겠다는 건 뭐야? AP를 제곱하겠다는 건 얘랑 얘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BP를 제곱하겠다는 건 얘랑 얘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P를 제곱하겠다는 건 얘랑 얘죠. X-5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이거 두 배 한 거랑 똑같대. 해보면 되지 뭐. 이거 둘이 더하기 할 거예요. 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X제곱 2개 있고요. Y제곱도 2개 있고요. X는 여기 2X, 여기 마이너스 4X. Y는 여기 6Y,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숫자는 1, 4, 9 해서 14입니다. 얘가 좌변에 있는 거고요. 얘는 요거 2배 하라고 했으니까 2배에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예요. 정리해보면 2x제곱 2y제곱 x는 요거죠.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y 숫자는 요렇게 둘이 더하면 34 2배 할 거니까 68입니다. 그래서 뭐 하래? 얘랑 얘랑 둘이 같대. 그러면 x제곱 없어지고요. y제곱도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애들만 정리하시면 되죠. 해보면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더하기 14가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y 더하기 68이래요. 좌변 다 넘기시면 18x 더하기 18y 마이너스 54가 0이네요. 그죠? x 더하기 y 빼기 3이 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가 x와 y 사이의 관계식 되겠죠. 이게 점 P가 존재하는 자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산수한 거고요. 말한 것처럼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점 x, y라고 두고 관계식 집어넣어서 x랑 y 사이의 식만 찾아보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녀석이었고 2번이 약간 좀 골치 아픈데 이거 뭐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고 2번은 보시면 A, B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이거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여라 거든요. A, B의 좌표가 안 나와 있죠. 네. 만약에 1번처럼 좌표들이 다 나와 있었으면 역시나 그냥 x, y라고 두고 PA 한 것처럼 구하면 되죠. PB도 방금 한 것처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x, y 사이 관계식이 빡 하고 나올 거라고. 근데 얘는 좌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임의로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는 점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야, 임의로. 해놓고 나서 점 P를 대충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잡아서 갑시다. A라는 점의 좌표를 0,0이라고 보고요. B라는 점의 좌표를 10,0이라고 볼 거야. 아주 간편하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인 상태가 되죠. 임의로 둔 거야.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점 P를 이제 x, y라고 두고 주어진 관계식에 집어넣을 거라고요. PA의 제곱에서 PB의 제곱을 빼래. 계산해보면 PA의 제곱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루트지만 제곱하니까 날아갔고요. PB의 제곱은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x-10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정리를 좀 해보면 x제곱은 사라지고요. y제곱도 사라져요. 남는 건 20x 마이너스 100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의 값이 20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넘겨보면 120이고 20으로 나누면 6되죠. 그래서 x는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거든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x는 6이라는 직선 이야기하는 건데 x좌표가 6이고 y좌표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건 아무거나 얻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거 x축, 이걸 y축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냥 편의상 점 A를 0,0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점 B를 10,0이라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을 만족하는 점 P가 어디 있다고 했냐면 x는 6이래. x는 6은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선. 얘가 x는 6이라는 직선이거든요. x가 6이면 y는 아무거나 얻어도 돼요. 6,0, 6,1, 6,2, 6,3 등등등 아무거나 얻어도 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는 점 P이기만 하면 이 식을 만족해요. 그 소리인데 그럼 답으로 x는 6이야 이렇게 쓰면 되냐고.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점 A랑 B는 원래 좌표가 없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그냥 둔 거거든요. 아니 누구는 0,0이랑 0,10이라고 둘 거 아니야. 그럼 y는 6 이렇게 나와요. 누구는 마이너스 5,0, 5,0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삐뚤어지게 막 둘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임의로 둔 거라서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나왔고 그럼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해설해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와 있죠. 점 A랑 점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위에 점 P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봐요. 점 A에서 점 B 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그 위에 점 P가 있더라 라는 거야. 말했지만 A와 B는 좌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서 푼 문제이기 때문에 x는 6이다 라고 답은 찾았지만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좌표축 없애고 점 A, 점 B 여기 둘 사이의 간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A에서 B 쪽으로 6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요 점 지나가면서 선분 AB의 수직이 되는 직선 그 위에 점 P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오는 녀석이 뭐 보면 뭐 그러려니 싶은데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면 약간 당황스러운 녀석이에요. 조금 풀기 까다로운 녀석이고 말로 하기가 좀 불편하죠. 근데 1번 같은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해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좌표 평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했지만 마지막에 있는 자취라는 건 굳이 꼭 두 점 사이의 거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에 가서도 나올 거고 원의 방정식에 가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 자취라는 용어는 조금 거부감이 들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녀석이니까.